자, 그러면 이 내용은 참조하시고요. 그러면 다른 내용 보겠습니다. 자, 본 아파트 당첨되면은 전매 기간 향후에 재당첨 기간이 5년이죠. 5년간 제한이 되고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된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청약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 청약할 수 있는 사람은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 주민 만 19세 이상인 자. 자, 세대 주민 만 19세 이상인 자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도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세대주민 미성년자의 경우 청약이 가능하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성인이면서 세대주인데 미성년이라도 세대주인 경우는 청약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약하는 방법은 뭐냐면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한다. 원칙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뭐가 있다? 예외가 있다라는 뜻이죠. 예외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이 www.applyhome.co.kr 그래서 집을 지원한다. apply home 이 점에 들어가는데 이게 청약 홈페이지에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옛날에는 이제 금융결제원에서 아파트 114인가요? 그렇게 했었는 거 기억되는데 어플라이 폼으로 바뀌어서 한국감정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고요. 저도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한 번도 아파트 청약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궁금해서 들어가 봤는데 거기 가면은 이제 내가 유주택자인지 무주택자인지를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공인인증서를 치고 들어가니까 뭐 심지어는 주택 뭐 취득 날짜 개수가 몇 개인가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주택자인 경우만 원칙적으로 청약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세대원 전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청약 가상 체험을 또 활용을 해보시면 연습 삼아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 여기에 보면 예외가 있어요. 이제 정보 취약계층, 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다음에 나오니까 설명을 그때 더 드리겠습니다. 자, 감정. 옛날에는 금융결제원에서 했거든요. 제가 아크로리버하임 비대위 대표일 때 혹시 조합에서 이 조합원 초청을 하면서 부정행위를 할까 싶어가지고 거기 저희 같이 활동하던 우리 김학전 이사님이랑 같이 둘이 가가지고 명부를 다 확인했어요. 명부 다 확인하고 개수가 맞는지 혹시 미리서 짜고 이렇게 미리서 하는 게 있나 싶어가지고 체크를 했는데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모수 뽑고 뭐 해가지고 제가 모수 뽑고 해서 추첨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한국감정원에서 한다고 합니다. 한국감정원에서 하고 일반 분양이니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조합원 거라면 좀 문제가 있는데 그 다음에 1주택 이하 아까 1주택 이하라고 했죠. 2주택은 아예 안 되고 1주택 그런 경우는 가점제도 안 되잖아요. 추첨에서만 되는 거 추첨에서만. 그렇기 때문에 세대주만 1순위 청약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약 과열지구,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 요거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이미 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동작구의 경우 투기 과열지구로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계속해서 거주해야만 1순위 우선 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작구 이런 지역에서는 최소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이 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 보면은 자, 뭐 출장 간 경우는 어떠냐라고 했을 때 3개월 미만 단기 여행, 출장, 파견 등은 국내 거주로 간다고 합니다. 간주하는데 그럼 3개월 이상인 경우, 90일 이상인 경우는 어떡하냐 할 때 자,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현재니까 오늘이죠. 2020년 5월 8일 현재 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90일 이상 해외에 있을 경우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이런 경우는 우선 공급 대상자는 안 되지만 기타 거주, 지역 거주자는 청약이 가능하다. 그리고 입주 모집 공고일 현재 90일을 초과한 경우는 아예 청약이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0일 이상 해외에 있으면 우선 공급 대상자 그 지역의 우선 공급 대상자는 안 되지만 기타 지역 거주자로는 된다고 하는데 거의 그러면 당첨될 확률이 없겠죠. 그 다음에 90일이 안 된 초과하지 않은 경우는
해외에 90일 안 되는 경우는 아까 여기 3개월이라고 했었죠. 그런 경우는 우선 공급 대상자가 된다. 그 지역에. 그리고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다. 그리고 90일 초과했다. 그러면 아예 그 지역뿐만 아니라 기타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 이 점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대 이제 여기서 세대 전원이 뭐 어쩔 때 그 세대 및 무주택 세대 구성원 이렇게 정의했을 때 세대가 뭐냐? 자, 신청자, 배우자, 직계 전속, 배우자의 직계 전속, 직계 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비속. 여기 좀 난감했었어요. 뭔가 했더니 이제 여러 가지 뭐 다시 결혼을 다시 새롭게 한 경우 그런 경우는 직계 비속, 배우자의 직계 비속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28조에 의거 무주택 기간, 자 가점제예요. 자 가점제 구성 요소가 뭐냐면 무주택 기간이 몇 년이냐, 부양 가족 수가 몇 명이냐,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이 얼마냐 이런 것을 점수로 계산하여 이제 가점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가점제가 이제 있는데 이게 청약 가점제도인데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그 청약하는 곳에 가면 다 있습니다. 그거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70점 넘으면은 뭐 안정권이지 않을까. 그리고 60점 후반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통은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의미가 있어요. 자, 청약 가점제. 우리가 일반 분양의 일부분은 청약 가점제라고 그 나머지는 추첨을 하는 거예요. 이 점수가 가점이 높지 않더라도 추첨위에서 당첨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정책이 뭐냐면 무주택자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 무주택 기간이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해가지고 점수를 높여서 이 사람들 무주택자에게 원칙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려고 하는 의도가 정부 의도다 보니까 가점제 비중을 높여버리면 추첨제로 당첨될 확률은 물량은 적어지겠죠. 그런데 우리의 흑석 리버파크자의 여기 보면 85회배 이상, 즉 34평이니까 25평이나 34평 주택은 일반 고급 세대의 100%를 가점제로 한다고요. 그러면 이 가점 점수가 높지 않으면 아예 신청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냥 요행을 바라고 가점제에서 가점제라고 추첨제가 있다. 그러면 물량이 뭐 예컨대 뭐 한 370개 중에 300개는 가점을 하고 70개 정도는 일반 추첨을 한다 그러면 요행을 바라고 넣어볼 수 있겠지만 100% 가점제로 하기 때문에 그냥 점수 낮은 사람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 이거 서류 꾸미고 막 모든 서류 준비하고 하는데 번거롭잖아요. 이 어플라이 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점수 되신 분들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괜히 헛고생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00% 가점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첨제가 있다라고 하면 해볼 만한데, 그다음에 또 하나 85 초과주택은 일반 공급 세대의 50%를 가점제라고 나머지 50% 추첨제라는데 이것도 의미가 없어요. 흑석 3구역 리버파크자에서는. 왜? 40평대는 제가 앞에 유튜브에서 분석해 드릴 때 40평대는 1층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그러면 세대 수의 50% 가점이니까 결국은 이것도 가점제로 가는 거죠. 일반 추첨제로 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40평대도. 그렇기 때문에 이 흑석 리버파크자에는 전체 물량, 일반 물량 전체 물량이 전부 다 뭐 방식에 의한다? 가점제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추첨제를 바라보고 가점제 점수가 낮으신 분이 여행을 바라고 한번 도전해 보겠다. 제가 봤을 때는 무의미한 걸로 보인다. 괜히 이 서류 띄고 복잡하게 가서 하는 번거로운 일만 생길 수 있다라는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추첨 방법을 하는 건데 이거는 의미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 추첨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건지 예컨대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수는 75%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된다. 근데 일단 여기서는 이런 거를 논할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 20%는 어떻게 한다. 이거는 추첨 물량이 있을 때나 논하는 거니까 흑석 리버파크자에서는 추첨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점제 100%다라고 하면 굳이 이렇게 추첨을 요행을 바라고 이런 고생을 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는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특별 공급 예비 입주자 선정 시 특별 공급 대상 주택수의 50%다라고 했는데, 아니 500%라고 했는데 5배 예비자 뽑아놓겠는데, 이것도 뭐 거기서 하실 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처분만 기다리면 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거를 머리 계산해서 예비 확률 넣을 필요 없죠. 우리 수능에서 수시에서 예비 합격자들 있죠. 예비 합격자 10명 뽑아놔도 한 명 예비 합격자 될까 말까인데 뭐 뒤에 8번, 9번, 10번 이런 거 논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건 제가 봤을 때 무의미한 거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분도 필요하신 분만 읽어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불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모든 지역의 2순위 접수 반경 변경인데 이것도 의미가 없어요. 2순위, 1순위도 지금 1순위에서도 가장 우선시 뭐냐면 특별에다가 가점제, 근데 1순위 추첨도 있는데 2순위까지 갈 그런 여력이 없기 때문에 굳이 2순위는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요게 하나 바뀐 것 같아요. 장기 복무 중인 군인은 이제 이사를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국방의 의무를 하신 분들에게 이제 특혜를 주기 위한 건데, 일종의 특혜를 주기 위한 건데, 옛날에는 무주택자만 줬어요. 10년 이상 장기 복무 중인 무주택 군인을 하나 줬는데, 이번에는 10년 이상 장기 복무 중인 군인,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다는 점, 요거는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크로리브와 일반 분양 청약할 때 이 군인 분도 한 두세 분 상담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분양권 전매 제한. 자, 특별 공급 주택이 뭐냐면 기관 추천. 저도 이게 궁금했었어요. 기관 추천이라는 게 아마 이런 군인들을 의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이런 경우는 특별 공급을 보는데, 즉 기관 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으로 인한 경우는 특별 공급인데, 이때는 몇 년간? 5년간 전매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 공급주택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금지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는 전매가 안 됩니다. 옛날에는 이제 아크로 리버암 7구역이나 8구역 롯데캐슬 같은 경우도 전매 기간이 원래는 분양권이 일반 분양이 6개월이었어요. 그런데 규제책이 나오면서 2년으로 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가 금지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첨되면 이제 팔생각하지 마시고 소유권 준공검사 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될 때까지는 어차피 내가 살아가거나 아니면 전세 끼고 살아야 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참고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입주하고 나서 뭐 빠르면 1년, 늦으면 뭐 2년 이렇게까지 갑니다. 아크로 같은 경우는 지금 2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대출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9억 원 이하 분양가인 세대의 경우 중도금 대출이 유의자 조건이다. 중도금 대출이 유의자 조건이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개개인의 당첨자 개개인의 신용도라든가 대출의 여부에 따라서 대출이 되거나 안 되거나 잔액이 뭐 부족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그거는 조합의 이의를 컴플레인하지 말라는 거죠. 조합의 이의 제기하지 말아라. 각자의 몫이다. 각자가 조달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흑석동 같은 경우도 이제 투기지구다 보니까 이런 지역은 보증공사 이런 데서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중도금 대출 보증이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세대당 한 건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 9억 이상인 경우는 아예 안 되겠죠. 그러면 9억 이상은 뭐예요? 100% 자기가 자기 돈으로 내야 되는 거죠. 중도금 대출이 안 된다는 거죠. 9억 이상이면. 제가 해석하는 게 맞겠죠? 틀리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그래서 우리 34평 일반 분양가가 평균 분양가가 9억 5천 정도 예상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34평 40평대 신청하신 분은 중도금 대출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건 자기가 알아서 조달을 하라는 거고, 25평은 7억 5천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9억 이하 주택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뭐다? 중도금 대출이 된다. 다만 그 대출의 가능 여부, 그 다음에 조건은 그 개개인의 주택이 뭐
다주택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개개 건별로 금융기관을 통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거는 부동산에서 상담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 이제 이거는 뭐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이런 경우는 미성년 자녀가 3명씩 이상인 경우 이런 경우는 다자녀라는 거 이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애들이 미성년이기 때문에 애들 막 뛰어놀아야 되잖아요. 쿵쾅쿵쾅 뛰어놀아야 되고 장애인 그다음에 고령자분들 걸어서 올라가기 힘들고 뭐 나중에 화재 나거나 대피할 때도 힘들고 장애인은 휠체어를 쓸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뭐다 최우선적으로 어디에 배정해 주라? 저층 1층에 배정을 해줘. 꼭 1층은 아니에요. 가장 최저층에 배정을 해줘라. 희망하는 경우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 취소 주택이 나온 경우는 그 사는 지역에서 세대주이면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뭐 이런 경우에 재당첨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에 적용이 되는 사람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라라고 하는 건데 글쎄요 미분양이 나오면 한번 기대해 볼까요? 기대해 보실 분들 계실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우리 이제 규제책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불법 행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청약 통장을 사고 팔거나 그 다음에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이런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맞습니다. 그리고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한 자 이런 것도 그 위반 행위로서 얻은 이익이 3배가 3천만 원을 넘으면 똑같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를 3배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다. 꼭 이 점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불법 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 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가끔 이제 옛날에 7구이나 8구에 보면 뭐 불법 거래를 이렇게 해달라고 하신 분들이 계셨었는데 하지 않죠. 그 한 건 수수료 200~300 먹겠다고 해다가 자격정지 당하고 등록 취소 당하면 저희들은 이게 타격이 크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할 필요가 없고 이런 거 요청할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위장전입한 경우도 이제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뭐 처벌받을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금 조달 계획서는 이제 3억 이하인 경우, 그렇죠? 3억 이상의 경우는 지금 신고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그 예금 증명서라든가 구체적으로 모든 디테일한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9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금 조달 계획을 증명하는 그런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그 거래 신고도 30일이었는데 아니 60일이었는데 이제 한 달로 30일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향후에 이 관계 법규의 개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불소급의 원칙이 저기 맞지만 향후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알아두라. 그냥 지나가는 멘트성 경고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청약 이제 중요하죠. 우리 이제 일반 입장에서는 청약 일정을 한번 보면 특별 공급, 기관 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부 부양하는 거 이런 경우는 5월 19일 날 화요일 날 인터넷 청약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1순위에서 일반 1순위에서 해당 지역 2년 이상 거주자가 5월 20일 날, 그 다음에 기타 지역,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2년 미만 거주자, 그 다음에 수도권 거주자는 5월 21일 날 이렇게 날짜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월 19일 특별 공급, 5월 20일 해당 지역 1순위, 그 다음에 기타 지역 1순위 5월 21일 날, 그 다음에 2순위는 5월 22일인데 뭐 기대 가능성이 없죠. 그 다음에 당첨자 발표는 5월 28일 날 목요일 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는 이제 문자로 다 받으실 거니까 그 당첨되신 분에 한해서 이제 일정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저도 여기 영동대로에 있는 자해 갤러리 3층을 가봤는데요. 옛날에 몇 번 가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부동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는데 여기 가서 이 장소를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던 거는 향후에 여기 보면은 자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원칙적으로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다. 다만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서 특별 공급에 특별 공급, 이 특별 공급, 기관 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부 부양 이런 거 특별 공급을 받으실 분은 이 견본주택에 가셔서
방문한 다음에 접수를 하라는 거예요. 은행 창구 접수 불가합니다. 자, 인터넷 뱅킹도 안 돼. 인터넷으로 청약도 안 돼. 은행 가서 할 수도 없어. 그럼 어디 가서 해라? 견본주택. 어느 분이 인터넷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노약자, 장애인 이런 분들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 공급 청약통장 이런 경우는 가입은행 본 지점에 가서 본점이나 지점에 가서 청약이 가능하다. 어떤 분들이 고령자, 장애인 이런 분들이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하신 분들은 특별 공급은 어디? 견본주택. 일반 공급은 은행. 해당 가입한 청약통장 가입한 은행의 본점이나 지점에 가서 하시라는 겁니다. 자, 이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은 하고 나머지는 또 읽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